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메모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을 먼저 확인하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관망, 소폭 매수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죠. 118억이면 관망세 정도였고 기관이 좀 매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MC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러면서 양대 시장 모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선물 동향만 보면은 5천 계약 매도를 하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풋옵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다. 그래서 66억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풋옵션 매도는 하락 포지션을 청산 혹은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물은 하락 포지션이고 풋옵션으로는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로 해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 자체도 그렇고 이제 흐름도 그렇고 눈치 보기에 관망 장세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메르스 사태 때부터 해서 중국 공안 사드 배치 이슈 사드 보복 꾸준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추절 광군제 그리고 국경절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를 했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를 하고 마케팅 쪽을 효율화를 했습니다.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효율화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40%, 40.6인데 40%라고 하겠습니다. 약 40%가 급증했다. 라고 소식 들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상 실적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14%대의 강력한 상승. 이 종목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회복되셨을 테니 축하드리고요.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15만 5천에 16만 원 넘어갈 때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잘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18만 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18만 원 이탈하면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 정도면은 한 차례 저항을 받고 걸릴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최근 신규 상장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이 정체되면은 일단 한 차례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6,700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인데 과거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캔들이 몇 개 없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위쪽으로는 8,500원을 돌파해야 추가적인 강세가 나온다. 저항이다 보시면 돼요. 6,700원에서 8,500원 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가격대로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롯데가 이제 CO 리스크도 해결하고 하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좋은 이슈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롯데리츠 같은 경우 신규 상장을 하면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잠깐 휴식 구간을 취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할까 즐거운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좀 전에 두산 퓨얼셀 보셨죠? 상승했다 상승폭 다 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쉽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공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등하게 되면은 매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쉽게 건드리는 게 아니다. 지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애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종목인데 오늘 상장을 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 네, 그래서 지누스도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다음 자, 대한전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다가 쓱 꼬리 달고 밀렸는데 참 돌파하기 힘드네요. 이거 동전주라서 그렇게 이 대한전선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전주라서 매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미국에서 1,050억 규모의 지중 전력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턴키 프로젝트 2건을 연달아 수주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관심 가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나이백 같은 경우 이 종목은 기존에도 언급드렸었는데 요 9,500원 구간이 저항이었다.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장중에 돌파 못하고 쪼르륵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실으면서 다시 돌파가 나왔다. 펩타이드 기반 항암제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는 소식에 뭐 급등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요거는 아직까지 뭐 결과가 임상으로 밝혀지거나 해서 신약을 뭐 발표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니까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슈에 이렇게 이슈로 올라온 종목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9,500원 유지시 보유 이탈하면은 한 번쯤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자, 제일바이오랑 뭐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 동물용 구충제 그리고 펜벤다졸 복용으로 암 개선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었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뭐 아직 뭐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람한테는 제일바이오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 5,500원 전후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돌파를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이 구간을 강력하게 거래량 실어서 돌파해야 되죠. 오늘 거래량 실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심지어 바로 위인 6,500원까지 넘어가 줬네요. 그러면 제일바이오는 간단하죠. 6,500원 유지시 보유 그리고 7,500원을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못 넘어가면 매도 7,500원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대응 구간을 7,500원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자, 알리코제약도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올랐죠.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12,500원이니까 저항을 돌파해서 얘가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일바이오가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한 건 알리코제약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저처럼 신중한 사람한테는 알리코제약이 어제 뭐 더 좋은 종목이었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뭐 상한가는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일 움직임을 잘 봐서 상승이 좀 정체된다 싶으면은 쭉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정체된다 싶으면 내일쯤에는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액션스퀘어. 자,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게임 파노 쪽 소식이 있죠. 그래서 한국 게임 회사의 파노, 그러니까 서비스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노 발급을 안 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들은 우리나라에서 게임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으면서 참 이게 우리나라가 약한 국가다 보니까 참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좀 안타깝고 우울한데 기업들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슬픈데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계속 이 삼국블레이드 대표 게임이죠. 중국 판호 발급됐다라는 소문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이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상승폭을 내주고 좀 쉬었는데 판호 발급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액션스퀘어의 이 삼국블레이드가 아니어도 판호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풀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호 발급 된 건 이제 삼국 주장롱이죠.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했다가 쪼로록 밀려서 소폭 상승으로 끝났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 1,800원 위쪽 돌파한지 잘 봐야 돼. 딱 걸쳐놨는데
1800원 위쪽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면은 물론 장기 이평선이 121선, 241선이 있지만 오늘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800원, 2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1800원을 일단은 잘 돌파를 해주고 2000원 이 구간까지도 잘 넘어가 준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다. 뭐 200원 단위로 이렇게 그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M게임까지만 볼까요? M게임 같은 경우도 급등 나온 다음에 종목들이 다 이래요. 환호 발급됐다 뭐 소식 들리면서 다 급등했었는데 종목들이 다 이렇게 쭈르륵 밀려 내려와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콘텐츠 쪽하고 뭐 SK텔레콤이랑 카카오랑 연계하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쪽하고 게임 쪽이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소위 시체말로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힘을 못 내고 있었죠. 근데 한 번씩 힘낼 만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충분히 성장성 있는 섹터들인데 이쪽 섹터들에 이슈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에 다행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스타 같은 경우는 진작 말씀드렸죠. 요거 어제 첫날에 말씀드린 6,000원 넘어가줘야 되는 상한가 들어가줘야 되고 갭으로 해서 6,000원을 넘어가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6,000원 이탈하면 안 되고 7,000원까지 넘어가 주면 뭐 더 좋습니다. 근데 7,000원을 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예. 가장 좋은 241선까지 갭으로 넘어가는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8,000원 중요합니다 했는데 8,000원 붙여서 시작해서 양봉으로 물론 상승은 좀 정체됐어요. 9,000원은 못 넘어간 거는 만원, 9,000원, 만원 이 구간 못 넘어간 건 좀 아쉬운데 우선적으로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만원 구간 혹은 9,000원 이탈할 때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 못해도 9,000원 이탈할 때라도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맞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매도를 안 했다 해도 수익은 이미 많이 나셨으니까 다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 종가까지 기다렸다면은 아예 8,000원 유지 시 보유 8,000원 이탈 시 매도라고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까지 조정을 받고 급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17만 5천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7만 5천원 혹은 20만원 이 구간에서는 어디서 저항받느냐가 중요한데 20만원을 다시 도전하기는 좀 어려웠고 17만 5천원에서 18만원 사이 요 구간까지 왔다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움직임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하고 뭐 이번 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쪽까지 올라가면서 괜히 이중천장 만들 바에는 여기 고점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조정받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수렴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닥 쪽으로 수렴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위쪽으로 수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만 5천원까지 왔고, 만약에 10만원도 이탈해서 요 아랫구가 기존 주가까지 오면 정말 감사한 구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물량을 많이 신규 매수하시는 분도 많이 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정 받을 만큼까지 1차적으로 받았고 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는 추후에 다시 보면 된다. 20만원은 아직까지도 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 요 20만원 구간은 뭐 제 예상으로는 30일 내에 발표되죠. 사전 미팅 한 다음에 30일 내에 발표된다고 했는데 이 발표가 FDA에서 최종적인 의견이 전달되면은 그때 결과 발표를 보고 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냐, 조건부 3차냐, 아니면은 4차 치료제로만 인정받느냐. 요 앞에 3차 치료제로 인정받으면은 요건 베스트고, 그리고 조건부 3차도 아주 좋다, 굿. 4차 치료제도 나쁘지 않다, 낫배드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